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문 해석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강 구문 해석 2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형식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1형식과 2형식을 통해서 문장의 구문을 이해해서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3, 4, 5형식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1, 2형식과 3, 4, 5형식을 구분했습니다. 1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1, 2형식, 오늘은 3, 4, 5형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강 잔디 구문 해석 2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의 형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형식을 먼저 이해하고 항상 선 구문, 후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3, 4, 5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알아보고 해석을 할 건데 3, 4, 5형식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뭐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1, 2, 3, 4, 5형식 모두 다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인 주어가 오는 것과 뒤에 동사가 오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명사인 주어 그리고 동사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나눠서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형식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인 주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동사 그리고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석하는 순서는 앞에 있는 명사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을을 그리고 에게로 나눠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로 해석이 되는 경우와 에게로 해석되는 경우는 지금은 하진 않겠고 문장의 구조를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 뒤쪽에서 한 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 형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구문해보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걸 people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learning이라는 ing가 붙는 준동사가 있습니다. 이 준동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anguage까지가 하나의 구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이 ing는 앞에 있는 people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건 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수식어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learning부터 시작해서 second language 안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우리 이걸 A9라고 칭합니다. 아셨죠? 다음 achieve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luent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동사를 기준점으로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주는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식어가 있다면 수식어 먼저 그 다음에 대상이 붙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걸 people에 대한 명사가 있지만 learning부터 시작해서 language까지가 수식어가 붙으니 1번 그리고 연걸 people 2번 수식어의 대상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를 해석해야 되니까 3번 그리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를 학습하는 1번 젊은 사람들은 2번 유창함을 3번 성취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문과 밑에 있는 문장의 해석 순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누가 수식어며 누가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형식입니다. 4형식 같은 경우에도 문장에 대한 구조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NS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NO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플러스 목적어 하나 더가 되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2개의 문장을 우리는 4형식이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NO 이 앞에 있는 NO와 뒤에 있는 NO를 분리했을 때 앞에 있는 NO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NO는 직접 목적어라고 칭합니다.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 명사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2개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뒤에 있는 명사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I
명사 asked. 자, ed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ved라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ved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준동사도 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본동사와 준동사를 먼저 구분하고 뒤에 구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어부터 시작해서 question까지가 명사, out of는 전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 out of는 from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from이라는 전치사로 묶여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수식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 앞에 있는 asked를 우리는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첫 번째 명사는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의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식 문장 구조의 구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해석하는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으니 얘는 1번, 그리고 asked 동사 뒤에는 her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나 보어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에서 가까운 것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어가 2번,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자, her 뒤에는 간접 목적어가 2번이 될 거고 그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3번이 되겠지만 3번 뒤에 보시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어가 먼저니까 3번, 그리고 4번, 5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의 번호를 다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번, 그녀에게 2번. 자,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수식어 3번, 살짝 개인적인 질문을 간접 목적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 4번, 물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에 구문을 하고 해석의 순서를 정한 것처럼 해석상에도 똑같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오형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는 동일하고 동사도 동일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뒤에는 명사로 이루어지는 목적격 보어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4형식과 5형식의 차이점입니다.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명사인 주어는 은는이가, 그리고 목적어가 은는이가 라고 여기에 밑에 써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5형식의 목적어는 뭐랑 동일하다고 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식어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할 때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인데 앞에 있는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가 둘 다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5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목적어지만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의 상태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여기시면 더 수월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형식에 있는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해라? 은는, 이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명사로 이루어진 목적격 보어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 주격 보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형용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ns입니다. 그럼 첫 번째 ns도 은는이가,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도 은는이가,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English 밑줄치고 명사, 그리고 consider 동사, 그리고 sports 명사, 그리고 in부터 school까지는 수식어, 그리고 an important part도 명사, of부터 education 수식어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구문을 하고 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명사는 보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어라고 가정을 하고 문장의 구문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nglish는 1번,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는 동사에서 가까운 것부터 in sports가 먼저인데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2번, 3번 unimportant part를 목적격 보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뒤에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6번이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은 1번 교내, 2번
스포츠가 3번, 교육의 4번,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5번, 여긴다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예문과 영어로 된 예문과 해석상의 번호가 정확하게 매겼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 자,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뭐라고 본다? 있는 이가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교내 스포츠가 얘가 그래서 목적어가 되고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긴다가 동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목적어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 4, 5형식까지 알아봤습니다. 1, 2 형식의 문장 구조, 3, 4, 5형식의 문장 구조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장의 구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것.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보어랑 목적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인 I와 그리고 어북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같으면 우린 그걸 보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 have a book은 내가 책이다 그러니까 나와 책의 관계가 같으니까 우린 이걸 보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I라는 명사와 그리고 a book이라는 명사의 관계가 다르면 우리는 그 명사를 목적어라고 표현합니다. I have a book은 내가 책이 아니라 내가 책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나와 책의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목적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어랑 목적어는 수식해주는 또는 주어나 목적어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목적어로 볼 수도 있고 보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형식을 알아봤습니다. 1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을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그 형식을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